어서 오세요. 충정 따뜻한 국물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겨울에 계란을 정말 좋아해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매일 밤 위가 너무 아파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 방금 그런 질문 하나에라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게 되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너무 서둘러 지나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리가 조금 붓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의 공공보건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대사 이상이나 경미한 장기 기능 저하를 몸 안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이 계속 울렁거려요. 심하진 않는데 잘 가시질 않아요. 걱정해야 할 점은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이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매우 조용하게 천천히 하루하루 조금씩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바로 이 단계에서 일상생활 속의 아주 작은 습관들을 일찍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조정한다면 몸은 아직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은 준지 먹고 있는데 예전만큼 효과가 느껍지 않아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고령 환자들과 함께 일해오면서 저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로부터 아주 익숙한 한마디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분들은 피로감, 더부룩함,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 야간 배뇨, 기억력 저하가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들 중 상당수는 나이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해가 없고 심지어 건강에 아주 좋다라고 여겨지는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피곤함이 오래가고 배도 살짝 더부룩해서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아침 식사 후에 지속되는 피로감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가 약간 더 부룩하고 식사 후에 개운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에는 입맛이 떨어지고 오후에는 쉽게 졸리며 밤에는 소변 때문에 여러 번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었으며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만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에게 이것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고 말하며 넘기고 있었습니다. 큰 병은 아닌데 한 달 한 달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일상생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자 그는 지난 거의 10년 동안 아침마다 늘 같은 식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삶은 달걀 2개와 두유 한 잔을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건강에 좋은 노년층에게 이상적인 아침 식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먹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띈 점은 영양 상태 지표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먹고 있었지만 몸이 그것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약을 더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달걀과 두유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지 말고 그에 따른 몸의 반응을 관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약 3주 후 그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었고 식욕이 돌아왔으며 밤에는 잠을 더 깊이 자게 되었고 야간 소변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정말로 달라질 수 있나요? 계란을 먹고 나면 배가 은근히 차가운 느낌이 계속 남아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 나이에는 몸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온 소화 능력과 대사 능력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달걀을 권장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잘못 먹게 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달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근육, 기억력, 면역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달걀을 몸에 맞지 않는 조합으로 먹거나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먹게 되면 그 모든 장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화기계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가 돼도 더부룩함이 가시질 않아요. 위험한 점은 많은 노년층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이러한 불편한 느낌과 식사 사이의 연관성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전보다 몸이 약해진 것 같다,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라고 느낄 뿐,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 매일 반복해온 익숙한 아침 식사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달걀이 나쁜 음식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그렇게 먹고 나서부터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됐어요. 다음 내용에서는 제가 노년층에게 달걀과 함께 절대 권하지 않는 음식 조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합들은 몸의 흡수를 떨어뜨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직접 관찰하고 확인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60세 이후에 더 적합한 달걀 섭취 방법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인생의 이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면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올바르게 조정해도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피로감이 더 이상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은 잤는데 깊게 잔 느낌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고해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피로감과 더부룩함이 전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어디서 잘못 먹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년층은 아무렇게나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매우 규칙적으로 절제하며 식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거의 믿음에 기반한 규칙성이 문제를 오래 지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60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달걀로 시작하며 속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달걀은 준비도 쉽고 기름도 없으며 겉보기에는 완벽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나이의 몸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위산 분비는 느려지고 소화 효소는 점점 줄어들며 단백질을 처리하는 능력도 젊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부터 농축된 단백질을 바로 섭취하면 적절한 보조가 없는 한 소화기관은 과부하에 걸리기 쉽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달걀과 두유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건강한 표준 아침 식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합은 노년층의 소화기관에 그다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콩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달걀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위와 장에 정체되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이런 잔여물을 큰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가스, 더부룩함, 가벼운 메스꺼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아도 식후 피로가 점점 누적됩니다.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좋은 음식 두 가지가 함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점점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서 이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달걀과 두유를 먹는 시간을 분리하기만 해도 몇 주 안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 은근합니다. 달걀을 먹은 직후에 떫은 성질이 강한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가을철에 감이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로 달걀을 먹고 후식으로 감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의 떫은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해 위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들은 즉각적인 극심한 통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여 오래 지속되는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은근한 통증이나 만성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위의 자가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이런 부담이 서서히 쌓이기 쉽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달걀을 먹자마자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달걀은 소화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달걀을 먹은 직후 약을 복용하면 위는 단백질과 약 성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점막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일부 약물은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은 꾸준히 먹는데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피로감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고혈압약, 당뇨약, 위장약을 복용하는 고령 환자에게서 매우 자주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장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통증도 없고 응급 상황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점점 어딘가 불편해지는 느낌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나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매일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로 치부되는 많은 증상은 사실 더 이상 맞지 않는 식습관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올바르게 조정하면 몸은 매우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달걀은 제거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층에게 매우 귀중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달걀은 올바른 위치, 올바른 시간, 올바른 조합에 놓여야 합니다. 앞서 말한 실수들을 피하기만 해도 몸은 달걀의 장점을 흡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견디는 대신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60세 이후에 몸에 더 잘 맞는 달걀의 조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익숙한 식품들이지만 소화를 훨씬 편안하게 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바로 이런 단순한 원칙들이 제대로 적용될 때 노년기 건강에 진짜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몸이 억지로 버티게 만드는 음식 조합을 피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몸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달걀은 하나의 열쇠와 같다고 말합니다. 알맞은 자물쇠에 제대로 넣으면 건강이라는 문이 부드럽게 열리지만 잘못 넣으면 아무리 좋은 열쇠라도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노년기의 식사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다는 느낌입니다. 좋은 식사란 먹고 난 뒤 졸리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식사입니다. 달걀을 올바르게 먹으면 바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달걀과 함께 먹도록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과일은 따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의외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사과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고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공급해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식후 더부룩한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본 69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예전에는 달걀을 먹을 때마다 속이 더부룩해 달걀을 피하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달걀과 함께 사과 반 개를 먹도록 권한 뒤 불과 2주 만에 증상이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약을 추가하지도 않았고 먹는 방식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사과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완해줍니다. 노년기에서 비타민 C는 면역력뿐 아니라 혈관벽을 지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간접적으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아주 작은 보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달걀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잘 익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식사가 힘든 분들은 달걀을 그냥 삶아 먹는 것보다 단호박과 함께 죽이나 찜 형태로 먹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잘 익은 단호박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을 돕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지방에 녹는 영양소의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이는 흡수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체중이 줄었거나 몸이 약해졌거나 병을 앓고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단호박과 함께한 달걀찜을 자주 권합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세월의 변화를 겪은 몸에 매우 잘 맞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로 높이 평가하는 식재료는 부추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부추는 흔히 부재료로 여겨지지만 노년층에게는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지원합니다. 일부 노년층은 달걀을 먹으면 위가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달걀만 단독으로 먹을 경우 배가 차고 불편하거나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부추는 이런 균형을 잡아줍니다. 달걀을 부추와 함께 먹으면 식후에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답답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달걀을 먹고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달걀을 부추와 함께 먹도록 조정한 뒤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음식의 양이 늘어서가 아니라 몸이 더 잘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지 않고 위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노년기의 소화 능력에 맞게 달걀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이 나이에 건강관리는 비싼 식재료나 복잡한 식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매일의 식사에서 작은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달걀 하나를 올바르게 먹는 것이 맞지 않는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달걀 섭취의 효과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 바로 달걀의 품질과 보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달걀을 먹어도 달걀이 신선하지 않거나 보관을 잘못했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달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몸이 더 잘 흡수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제가 환자들에게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 자체의 품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방법만 제대로 선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년층에게는 신선하지 않은 달걀이 생각보다 훨씬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몸의 자가, 방어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먹었을 때는 그저 약간의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는 달걀도 노년층에게는 장기간의 소화장애, 며칠씩 이어지는 피로감, 심지어는 식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뒤 혹은 며칠이 지나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 식사와의 연관성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껍질에 금이 간 달걀은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걀 껍질은 세균의 침입을 막는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세균은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익히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형성된 일부 독소는 고온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달걀의 냄새입니다. 저는 항상 달걀을 깰 때는 별도의 그릇에 깨라고 권합니다. 아주 미세한 이질적인 냄새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사용하려는 판단은 노년층에게 며칠간의 피로와 체력 저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노른자와 흰자의 구조입니다. 신선한 달걀은 노른자가 둥글고 단단하게 서 있으며 흰자는 맑고 점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른자가 퍼지듯 납작해지고 흰자가 물처럼 묽다면 이미 품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달걀은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의 몸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또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노년층은 달걀을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세균 위험은 커집니다. 보관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달걀은 온도가 안정적인 냉장고 안쪽 칸에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 문 쪽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달걀을 보관할 때는 둥근 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중앙에 유지되어 신선함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은 젊은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은 이해입니다. 달걀은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사용하면 노년층에게 매우 소중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 달걀을 적절한 음식과 함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에 신선한 상태로 올바르게 보관해 먹는다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을 지지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식후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움과 피로,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많은 증상들은 사실은 몸이 더 맞는 방식으로 먹어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먹는 달걀 한 개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후로 자신의 식사를 한번 돌아보고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존중한다면 60세 이후의 삶도 충분히 가볍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